제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아버지가 책을 한 권 사주셨는데 어린 애들이 읽기 편한 그런 경제학 서적이었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로빈슨 크루소와 원숭이 한 마리가 서로 나와가지고 누가 바나나와 물고기를 더 많이 잡나 이런 걸로 무역에 대한 기초 이론 같은 것도 설명해준 책이었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주식이었는데요. 철수랑 영희가 있었을 때 철수는 오늘 10,000원으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지만 영희는 그 10,000원으로 아이스크림 회사에 주식을 사서 배당금도 받았고 1년 후에는 주가가 2배로 올라서 20,000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런 걸 봤는데 여기서 되게 그 초등학생 마음에는 꿈만 같은 얘기죠. 와, 씨. 내가 그러면은 자고 있을 때도 돈이 벌리고 일하고 있을 때도 돈은 또 벌리고 공부하고 있을 때도 돈이 벌리는구나. 나중에는 내가 꼭 주식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등학교 때 졸업하자마자 바로 제 엄마를 졸라가지고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러 왔습니다. 그때 뭐 여러 가지 증권사가 많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는 뭐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말만 들었고, 아침에 뭐 고등학교 중학교 갈 때 등교하기 전에 아빠가 뉴스를 보셨는데 그 뉴스에 뭐 현대증권입니다, 오늘의 코스피는 뭐 이러면서 그런 걸로밖에 들은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수수료고 뭐고 뭐 싼데 이런데 비싼데 아무것도 모르고 삼성증권 이렇게, 이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삼성이라는 브랜드 때문에. 삼성증권에 가서 계좌를 개설한 다음에 증권사 그 MTS라고 하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서 거래를 하려는데 뭘 알겠어요. 그 갓 이제 20살 된 애가 버튼도 막 이것저것 있는데, 아씨 뭘 눌러야지 주식을 살 수 있고 뭘 눌러야 내가 산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주문을, 지금 주문 넣은 거 빨리 취소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취소시켜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한 몇 달 정도를 고생을 하니까 이제 간단하게 사용 방법은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시스템, 돌아가는 시스템을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죠. 증거금이 뭐가 어떻게 돼 있고 하는데 뭐 미수금이 얼마가 걸려 있고 미수 이거를 변제를 못 하니까 30일 동안 동결이 걸리고 강제 반대 매매가 되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때부터는 조금씩 이제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뭐 주식 관련된 책들도 많이 사서 읽었는데, 서점에 가서도 제일 제가 쳐다도 안 봤던 책들은 3일 만에 뭐 주식 마스터하기, 며칠 만에 뭐 주식으로 부자 되기, 뭐 주식으로 50억 벌기, 100억 벌기, 이런 것들은 쳐다도 안 봤어요. 진짜 그때 샀던 책들이 회계학개론, 아니면은 진짜 차트 보는 방법, 재무제표 보는 방법, 이런 책들 위주로 구매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운 좋게 그 LG 화학 주식을 샀는데 조금 이제 수익이 났습니다. 수익이 좀 나서 아씨 나는 감이 있는 놈이구나, 나는 될 놈이구나 생각을 하고, 중고등학교 때까지 용돈 받아서 모아놨던 돈들을 전부 다 LG화학을 샀죠. 세뱃돈 모은 거, 용돈 모은 거 진짜 한 푼도 안 쓰고 다 저금해서 그때 1,000만 원 정도 모았었는데 1,000만 원으로 LG화학 주식을 샀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코스피가 하락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손해는 안 보고 다행히도 한 6개월 정도 만에 원금 그대로 이제 확 폭락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했을 때 그 지점에서 다시 팔아서 다행히 1,000만 원은 그대로 건지고 나왔는데 6개월 동안 마음고생을 엄청 했죠. 강의 듣는 와중에도 아씨 오늘은 떨어졌을까 내려갔을까 이 생각만 머릿속에 계속 차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내가 시장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 이런 것 때문에 매일경제신문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전까지도 제 아버님이,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매일경제를 구독했기 때문에 집에 신문은 계속 배달 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헤드라인만 보고 넘어가는 수준, 아니면은 진짜 관심 있는 경제의 그런 그 파트만 읽고 가는 수준이었으면은 그때부터는 거의 뭐 다 읽어보면서 읽는데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사건이 터졌으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코스피가 어떻게 될 거고 이 종목은 어떻게 될 거고 언제쯤 괜찮아질 것 같고, 이런 거를 진짜 막 그런 맞추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이렇게 될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실제로 그게 맞으면은 다음엔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게 이제 각인이 되잖아요.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틀리면은 왜 틀렸나? 전문가들 의견은 어땠나? 다음번에 만약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날마다 계속 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어느 날은 잃는 그런 날도 있을 거고 조금 더 버는 날도 있을 거고 이런데 지금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이랑 수입이 들어오는 데가 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랑 주식으로 버는 자본소득. 근데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벌 때야 벌지만 못 벌 때는 물려 있을 때도 있고 조금 더 장기 투자를 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 또 하나 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블로그였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해봤는데 편집이 되게 오래 걸리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이제 글을 올려서 애드센스를 받아서 블로그에 광고를 게재해서 내가 돈을 버는 형식으로 갔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플랫폼 자체가 유튜브로 다 옮긴 직후라 그런가 돈을 벌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조회수가 진짜 하루에 뭐 많을 경우에는 몇천 명도 찍고 했는데 몇천 명 찍어도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1000명이 봤다 이러면 1000원 정도 수익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조회수 1당 1원이라고 하는데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게 조금 많이 약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다시 유튜브를 한번 시작을 해보던지 아니면은 부동산을 시작을 하는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뭐 돈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부동산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부동산 경매 학원을 다니려고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기회가 된다면 유튜브에도 제가 부동산을 이제 뭐 보는 방법 뭐 이런 거를 제 배운 게 있으면은 좀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